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어제 경기가 끝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휴식을 좀 취하고 좀 더 프레시한 상태에서 상대를 좀 파악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뭐 흥민이 형은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 뭐 선수들이나 사람들이 알 거라고 느껴요. 흥민이 형이 또 주장으로서 정말 책임감 있게 경기장에서나 외적으로나 조금 정말 우리 팀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이제 많은 외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느끼고, 근데 이제는 뭐 같은 선배 축구 선수이기도 하지만 좀 정말 어쨌든 존경하는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흥민이 형이랑 매번 훈련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손이 떨립니다. 진짜로요. 어젯밤 그 장면을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을, 우리의 캡틴을, 손흥민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빼버리는 감독을 보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이 대표팀은 왜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보물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손흥민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다 쏟아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손흥민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억울하고 분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끝까지 선수들 편에 서서 할 말은 하는 채널이니까요. 자, 그럼 갑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합시다. 어젯밤 멕시코전 대한민국은 0대1로 졌습니다. 하지만 점수만 보고 이 경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내용은 우리가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상대팀 감독, 멕시코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조차 경기 후에 인정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겼다고, 대한민국이 정말 까다롭고 강한 상대였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긴 팀의 감독이 우리는 운으로 이겼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십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그만큼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싸운 경기를 우리는 단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망쳤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홍명보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손흥민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 잘 들어주세요. 손흥민이 누굽니까? 토트넘에서 주장을 달았던 선수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아시아 선수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 최고인 이유, 그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출발해서 빈 공간으로 폭발적으로 침투하는 능력, 그 스피드, 그 침투, 그 마무리, 그게 손흥민입니다. 전 세계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왼쪽 측면 돌파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뭘 했습니까? 체코전에서도 멕시코전에서도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에 세웠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등을 지고 싸워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톱은 어떤 선수가 합니까? 덩치가 크고 등을 지고 볼을 지켜내고 공중볼 경합을 이기는 선수가 합니다. 손흥민은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공간을 보고 달리는 선수입니다. 넓은 측면이 있어야 사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좁은 중앙에 상대 센터백 2명, 3명 사이에 가둬놓은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마다 멕시코 수비수 2~3명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움직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장 쓸모없는 자리에 세워놓고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사보타주가 아니면 뭡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좁은 공간에서도 손흥민은 전반 15분에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손흥민을 원래 자리인 왼쪽 측면에 세웠다면 어젯밤 우리는 멕시코를 박살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이제부터입니다. 후반전 대한민국은 0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골이 필요했습니다. 무조건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축구의 상식은 뭡니까?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를 끝까지 남겨두는 겁니다. 상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선수를 그라운드에 두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뭘 했습니까? 후반 시작하자마자 지고 있는데 골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빼낸 선수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을요, 우리의 캡틴을, 가장 무서운 공격수를, 상대가 3명씩 달라붙어서 막아야 했던 그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가 잡은 장면, 조끼를 입고 벤치로 걸어 들어가는 손흥민의 표정, 그 굳은 얼굴, 그 침묵, 그리고 그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이강인. 그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선수들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동료들조차 왜? 라고 묻고 있었던 겁니다. 지고 있는데 왜 우리 에이스를 빼는 거지? 그 의문이 선수들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손흥민이 빠진 직후 대한민국의 공격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단조로워졌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가장 무서워하던 선수가 사라졌으니까요. 멕시코 수비수들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아, 이제 저 7번이 없네. 이제 편하게 막으면 되겠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상대를 가장 괴롭히던 무기를 스스로 치워준 겁니다. 역전이 필요한 경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월드컵 감독이 할 결정입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흥민이 골을 못 넣었잖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축구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손흥민이 골을 못 넣은 건 손흥민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리에 세워놓고 동료들의 지원도 없고 패스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골을 넣습니까? 손흥민은 어젯밤 가장 많이 뛰고 가장 많이 돌파하고 가장 많은 공간을 만든 선수였습니다. 팀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한 선수였습니다. 상대 수비 3명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준 선수였습니다. 그게 캡틴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보셨습니까? 실점 직후 실수한 골키퍼 김승규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손흥민이었습니다. 자기도 속이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도 답답해 죽겠는 그 순간에 동료를 먼저 챙긴 사람이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런 캡틴을, 이런 리더를, 이런 인간을 홍명보 감독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벤치에 앉혔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전술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캡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웅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최고의 선수를 이렇게 대합니까? 메시를 가진 아르헨티나가 메시를 이렇게 씁니까? 음바페를 가진 프랑스가 음바페를 지고 있는데 먼저 뺍니까? 호날두를 가진 포르투갈이 호날두를 중앙 원톱에 가둬놓고 손발을 묶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 자기 보물을 모십니다. 떠받듭니다. 그 선수를 중심으로 모든 전술을 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를 가장 못 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어떤 선수입니까? 그는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입니다. 전 세계에 태극기를 알린 영웅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매주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33살입니다. 이번 월드컵이 어쩌면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무대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여기까지 온 선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며 오로지 축구만 보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 감독의 고집 때문에, 한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 때문에. 저는 어젯밤 댓글들을 봤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댓글이 한 가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홍명보 사퇴하라. 당장 물러나라.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팀은 12명을 상대로 싸웠다고. 멕시코 11명에 우리 벤치의 감독까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8년 전에는 우리가 독일을 꺾고 멕시코를 16강에 보내줬는데 이번엔 우리가 져서 멕시코를 조일 위로 올려보냈다고. 얼마나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까? 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팬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이 팀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면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입니다. 체코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손흥민을 중앙에 세우고 후반 초반에 뺐습니다. 멕시코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같은 라인업, 같은 전술, 같은 교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멕시코가 우리를 완벽하게 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코전에서 다 보여줬으니까요. 월드컵 감독이라면 변화를 줘야 합니다. 상대를 놀라게 해야 합니다.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2번 반복했습니다. 고집입니다. 무능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기 전에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수들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4강을 넘자고. 거창하죠? 멋있죠? 그런데 정작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건 뭐였습니까? 자기 팀 최고의 선수를 엉뚱한 자리에 세우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4강, 행동은 정반대. 팬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수를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끝까지 쓰는 것. 그 기본을, 그 상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감독이 무슨 4강을 말합니까? 자,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경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이기면 다음 라운드로 갑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어젯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한범이라는 새로운 수비수는 멕시코의 키뇨네스를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세계적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그 왼발로 계속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아공전에서는 제발 손흥민을 그의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왼쪽 측면에,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를 그라운드에 두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보물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캡틴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만약 남아공전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정말 팬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여러분도 저처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뺀 그 결정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댓글에 왜? 라고 적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홍명보 감독이 똑똑히 보게 만듭시다. 둘째, 손흥민은 다음 경기에서 어느 자리에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자리인 왼쪽 윙어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왼쪽 손흥민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의 요구를 똑똑히 전합시다. 셋째, 이 모든 분노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남아공을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빨간 하트와 함께 파이팅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선수들은 우리의 응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합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했다면 같은 마음인 모든 대한민국 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변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우리의 캡틴, 우리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힘내세요. 태극전사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득점을 해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프레시한 선수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반전에 아무래도 이제 마크나 그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했던 어떤 모습이 그래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뒷공간을 침투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는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해서 뭔가 일단 경기를 최소한 득점을 해서 동점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싶은 생각에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경기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 됐고 일단 선수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체코 선수들 너무나도 좋은 선수들이고 또 다 좋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뭐 저는 제가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